제가 요즘 장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고 있죠. 보통 아침 1시간 정도는 저의 매매를 하고 나서 10시가 딱 될 때쯤에 방송을 켰는데 오늘은 제가 3분 정도 방송을 더 빨리 켰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왜 제가 조금 더 일찍 켰는지 다들 아시죠? 이유는 대한강통신의 자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얼른 여러분들 매매를 시켜봐야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강통신을 가지고 스캘핑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스캘핑에도 속도면에 있어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캘핑에도 이 속도면에서 빠른 것과 천천히 할 수 있는 스캘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승 파동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장 초반이기도 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해요. 1분봉으로 보면 이런 롬바디 음봉도 보이고 롱바디 음봉도 보이고 이렇게 흔드는 흐름도 많이 보여주고 이게 3분봉과 5분봉으로 봤을 때는 편하게 상승해주는 것 같지만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많이 흔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초보자들이 매매하기에 너무 긴박해서 매수 매도가 자유롭지 않을 거다, 매수 매도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스캘핑에 있어서 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다면 빠른 속도로 사망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장 초반 스캘핑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스캐핑은 초단위의 단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고, 이 강한 파동이 나온 이후에 이러한 눌림 자리에서는 초보자들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충분히 스캘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스윙 개념의 스캘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윙 개념의 물론 스캘핑이고 스윙은 아니지만 일봉상 이렇게 급등한 이후 이렇게 눌리는 자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급등 이후 눌리는 이런 그림, 이런 게 비슷하다고 해서 스윙 개념의 스캘핑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차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매매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먼저 이런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이 상승할 때 거래량 대비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 대비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다면 이러한 조정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급등 이후에 눌리죠. 근데 이 눌릴 때 이 상승 대비 거래량이 적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눌리고 있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지르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조정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맞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차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의 그림 3분봉인데 급락했죠. 물론 5%밖에 안 되지만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분봉상의 급락이 맞잖아요. 분차트에서 단번에 5% 이상 빠지는 것은 급락이 맞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매매법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매매법. 특히 하한가 종목이 보일 때 하는 매매법. 바로 하한가 따라잡기가 있죠. 이 핫다는 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일 급등하는 분 차트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돼요. 급락했죠. 급락했죠. 보이시죠? 급락한 거. 근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급락이 잠깐 멈추고 밑꼬리가 나올 때, 이 밑꼬리가 나올 때 물을 타거나 아니면 어라, 지지라인까지 생각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인 파동. 거의 2% 가까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매매법, 여기서는 정상적인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락 이후에 재빠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 여기는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죠. 이러한 눌림 위치에서 긴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그 주가는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해드릴 때 왜 여기서 잡았냐,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후, 이 파동 이후에 재차 밀리고 이 가격대를 다시 잡아줄 때, 이해되세요? 이 캔들 보이죠? 이 지지라인을 깨는 이 캔들, 이때에는 많은 개인들이 못 버티고 털렸을 거예요. 자기 물량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하기로 했던 거죠. 여기서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하락을 잡아주고 여기에 다시 올려놨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시끄럽죠. 근데 우리가 매수한 시점은 어때요? 조용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에요. 시끄럽고 요란할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할 때, 조용해지고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때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많이 물리죠. 그쵸? 내가 매매를 하면 많이 물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너무 시끄러운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에는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자리를 선호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시끄러울 때도 매매를 하겠죠. 저도 장 초반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런 건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때 하는 매매법이고, 초보자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조용한 자리, 안전한 자리, 개인들이 많이 꼬이지 않을 만한 자리, 그런 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지지라인을 대충 볼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당일 급등주가 상승 이후에 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에 왔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지지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 지지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갖고 이 종목이 조용해졌는지,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홀딩과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매수 타점이 매수 타점이 조용해질 때가 아니라 시끄러울 때 매매를 해서 우리가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손절은 항상 커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손익 비율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